안녕하세요. 보험 관련 이슈에 대한 팩트체크 임팩트TV 임평재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인생 필수보험 총정리 네 번째 시간이고요. 법인의 CEO가 관심 가질 만한 보험, CEO 플랜,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법인 사장님들은 뭐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이런 대기업 얘기하는 거 아니고 작지만 알차게 운영이 되는 비상장 중소기업의 사장님들을 염두에 두고 만든 자료예요. 그리고 이제 요 CEO 플랜을 이제 실행을 할 거냐 말 거냐 그거를 결정하시기 전에 우리 사장님들은 나의 어떤 개인 보험이, 그 다음에 가족들의 보험이, 사업장 관련된 보험, 뭐 예를 들면 화재 보험이나 뭐 단체 상해 보험 이런 것들 잘 가입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법인의 사장님이기 때문에 관리해야 되는 위험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위험을 이제 CEO 플랜이라는 걸 가지고서 커버될 수 있는지 요거를 제가 체크를 해드릴 거다. 자, 우선은 있잖아요. 돈을 버는 사람들은 두 종류가 있어요. 월급을 받는 사람이 있고 월급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월급을 받는 사람은 뭐예요? 근로자입니다. 월급을 주는 사람은 뭐예요? 사업자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자는 개인 사업자가 있고 법인 사업자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상법이 개정이 돼갖고 법인을 설립하는 그 절차가 되게 간편해졌습니다. 그래서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법인으로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보통은 어때요? 사업 처음 시작할 때는 개인 사업자로 시작을 하신단 말이에요. 왜? 절차가 간단하니까. 세무서 가서 그냥 사업자 등록증 만들면 그때서부터 사업을 영위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개인 사업자로 시작을 했다가 이제 사업이 점점 커나가면 뭐를 많이 벌어요? 돈을 많이 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세금도 높아지게 되겠고, 세금 때문에 그리고 또 사업상의 어떤 필요 때문에 개인 사업자에서 법인 사업자로 전환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근데 요렇게 법인을 전환하신 사장님들이 공통적으로 호소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거예요. 내 돈을 내 마음대로 못 쓴다. 개인 사업을 하셨을 경우에는 그때는 회사 돈과 사장님 개인 돈 구분 없이 쓰셔도 누가 뭐라 안 했습니다. 하지만 법인의 CEO라면은 회사 돈은 회사 돈이고 사장님 돈은 사장님 돈이다. 이게 자산이 엄격히 분리가 돼야 되거든요. 만약에 그런 개념 없이 회사 돈을 마음대로 사용을 하셨다가 잘못되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횡령이라는 무시무시한 죄목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사장님들의 라이프, 삶은 어떨까요? 뭐 다를 거 있겠습니까? 똑같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라이브, 삶이죠. 엔드, 끝입니다. 누구든 사장님이든 대리님이든 부장님이든 있잖아요. 삶과 끝, 사망이겠죠. 만약에 존재를 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사장님이 생각보다 오래 산다, 장기 생존한다, 혹은 생각보다 빨리 사망한다. 이분들도 여기에 대한 리스크가 분명히 존재를 한다라는 거죠. 하지만 주식회사 임팩트에 임평재 부장이 사망을 하잖아요. 그러면 뭐 직원들도 잠깐 피곤하기는 하겠지만 저의 어떤 조기 사망의 데미지는 제 가족들로 끝납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사장님들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시게 되면 가족들뿐만 아니라 그 회사의 어떤 존속 자체가 위협을 받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딸려 있는 직원들, 또 그 직원들의 가족들, 그리고 거래처, 또 거래처의 직원들, 또 그 가족들, 이거는 책임감 있는 법인의 어떤 뭐 사장님이시라면은 요거는 나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셔서는 안 된다. 여러 사람의 밥줄이 달려있는 중요한 문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작지만 단단한 회사를 운영하는 법인의 CEO가 갑자기 사망하셨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한번 볼게요. 근데 우리 요 사장님들이 있잖아요. 생각보다 많은 위험에 노출이 돼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한다는 게 어떤 사업이든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선은 거래처를 확보해야 되고, 그리고 납품을 했는데 돈을 못 받으면 또 수금을 또 잘 해야 되고, 때로는 접대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뭐예요? 출장도 참 많아요. 예? 스트레스도 참 많습니다. 이런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역할들이 뭐다라는 거예요? 질병이라든가 사고의 확률을 높이는 그런 위험 요인이 된다라는 거죠. 요거는 뭐 직업상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오해는 마시고 들어주세요. 갑자기 열심히 일하던 사장님이 뭐 사고나 질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 기업이라면은 사장님이 안 계셔도 의사결정이라든가 어떤 업무 진행에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작은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사장님이 직원 10사람 몫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사장님이 안 계시게 되면 그 회사의 모든 의사결정은 어떻게 돼요? 마비되는 거예요. 사모님이 그 일을 대신할 수 있을까요? 사장님 역할은 아마도 좀 힘들겠죠. 이런 상태에서 야 어디 회사의 사장님 갑자기 하늘나라 가셨대. 이런 게 업계의 회자가 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사장님한테 돈을 줘야 되는 사람들은 꽁꽁 숨어서 안 나타날 것이고, 사장님한테 돈을 받으셔야 될 분들은 새벽부터 집 앞에 나와서 진을 치고 있겠죠. 사업이란 게 이런 거잖아요. 받을 돈을 최대한 많이 받고 줄 돈은 최대한 적게 줘서 그 차이, 이익을 얻는 건데, 나한테 돈을 줘야 될 사람들은 안 나타나고 받을 사람들만 줄을 서서 진을 치고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금 회전이 안 되는 거죠. 돈맥 경화. 심한 경우에는 부도가 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런 이제 소설 같은 이야기지만 이게 현실이 되면 사장님 또 사장님의 가족들은 생각보다 많은 거를 잃게 될 수 있다. 요거는 사장님 개인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회사의 CEO로서 관리해야 될 위험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위험 관리는 사장님 돈이 아니라 법인 돈으로 하실 수가 있다. 이게 CEO 플랜의 첫 번째 핵심인 겁니다. 자, 그런데요, 사장님이 갑자기 돌아가실 확률이 많지는 않겠죠. 그거보다 훨씬 높은 건 뭐예요? 열심히 일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건강하게 은퇴를 맞이하시게 될 확률이 훨씬 더 높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중소기업 사장님들은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사업을 키우는 데는 되게 열정적이세요. 하지만 자신의 어떤 재무적인 상태라든지 자산 관리라든지 아니면 회사의 어떤 재무 관리에는 소홀히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장님이 정말로 일을 열심히 하셔갖고서 1년에 10억을 벌었다. 그건 사장님 돈이 아니에요. 누구 돈입니까? 회사 돈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언젠가 은퇴를 하든 이 회사를 떠나게 되는 시점이 분명히 올 건데 그때 사장님의 노력에 대한 보상을 어떤 식으로 받을 거냐. 법인의 자산을 어떻게 사장님 개인 자산으로 만들 거냐.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합법적인 방법으로 법인의 자산을 개인한테 이전하는 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장님의 월급을 높이는 거예요. 근데 보통 보면 사장님들 월급은 약속이나 한 듯이 연봉 6천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많이 갖고 가실 수 있거든요. 근데 안 갖고 가시는 이유가 뭐예요? 첫 번째는 세금. 근로소득세 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월급이 높아지면은 뭐도 늘어나요? 4대 보험도 늘어나겠죠. 국민연금이라든가 건강보험이라든가. 그리고
아무리 사장님 회사라고 해도 사장님 혼자 월급을 올리는 거 그거 직원들 눈치 안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장님들이 본인의 급여를 역할보다 좀 낮게 책정하시는 경우가 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지분을 소유한 이제 사장님이다라면은 회사 이익의 일부를 배당의 형태, 주주의 신분으로서 배당의 형태로 가져가실 수가 있는데 이 배당에 대해서도 뭐가 있어요? 소득세가 있습니다. 보통 2천만 원까지는 이자 소득하고 합쳐갖고서 2천만 원까지는 15.4%로 종료가 되는 거고 2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죠? 초과되는 부분은 금융소득 종합과세라는 명목하에 다른 소득, 예를 들면 뭐 근로소득이라든가 뭐 임대소득이 있으면 뭐 임대소득이라든가 다른 소득하고 합산이 돼서 세율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금융소득 뭐 많이 배당을 많이 갖고 가기가 좀 고민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사실 이거 뭐 배당을 뭐 1억을 받아갖고서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돼갖고서 세금을 낸다? 많은 분들이 그 세금 내는 게 아깝다. 그래서가 아니라 귀찮아서. 그리고 뭔가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자가 되면 세무서에 주목을 받을까봐 그게 불편해서 많은 분들이 배당도 안 해가셔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있잖아요. 이제 합법적으로 법인의 자산을 이전할 수 있는 세 번째 방법이 퇴직금인데 이 퇴직금은 뭔가요? 오랫동안 일을 하신 분들이 회사를 떠나는 거에 대한 위로금의 성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직금을 내가 2억 원을 받았다. 2억 원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공제 혜택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퇴직금은 오랫동안 일을 한 거에 대해서 퇴직하는 시점에 받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퇴직금 2억 원을 받으신 분이 이런저런 공제해갖고서 1억 5천만 원에 대해서 퇴직소득세를 낸다. 그러면 요 1억 5천만 원을 올해의 소득으로 본다라면 이것만 해도 세율이 어마짱짱 높아지거든요. 근데 내가 20년 동안 일한 거에 대한 퇴직금으로 1억 5천만 원에 대한 세금을 낸다라면은 요 1억 5천만 원을 근속 연수로 나눠줘요. 그러면 몇이 됩니까? 75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이 750만 원에 대한 세율은 낮단 말이에요. 그리고 낮은 세율을 적용을 한 다음에 근속 기간을 곱해서 퇴직소득세를 산출을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퇴직금을 극대화시켜서 우리 사장님들이 법인의 자산을 이전하시게 되면 여러 가지 공제 혜택들이 있고 연분연승이라는 방법으로 세금을 계산을 하기 때문에 저율과세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퇴직금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정관을 정비해 놓는 거. 그 작업도 CEO 플랜에서 굉장히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기 사망과 장기 생존에 대한 리스크를 회사의 자금으로 준비를 하자. 이게 CEO 플랜의 핵심인 겁니다.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전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CEO 플랜이 뭐니? 이거는요. 법인을 운영하시는 오너형 사장님들께만 제가 추천을 드리는 플랜이고 이거는 세금을 최소화하면서 합법적인 방법으로 법인의 자산을 사장님 개인한테 이전하는 방법입니다. 이전하는 과정에서 일정 부분 절세 효과, 과세 이연 효과도 기대할 수 있고요. 비상시에 쓸 예비자금 마련하는 성격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장님께서 열심히 활동을 하시는 그 시기에 만에 하나 가족들, 직원들 두고 하늘나라 가시게 되면 납입하신 돈과 별도의 목돈, 가입하신 금액이 되겠죠? 예를 들면 뭐 3억, 5억 이게 법인 통장으로 꽂히는 거예요. 물론 뭐 사장님이 없는 상태에서 5억 원, 10억 원이 회사로 들어오는 게 어떤 의미가 있겠냐마는 직원들이라든가 가족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사장님께서 부재 중이신 그 황망한 순간에 여기저기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는데 뭐 사장님 역할을 전부 대신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돈이 생김으로써
좀 더 어떤 마음의 안정을 갖고 이 위기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재원이 마련이 된다.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다행히 이제 건강하게 은퇴를 맞이하셨다. 그러면 이제 열심히 일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놀러 다니셔야 되잖아요. 놀러 다니려면 뭐가 필요해요? 돈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그동안에 사장님께서 벌어놓으신 돈은 다 뭐예요? 회사 돈이다. 그 회사 돈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어떤 근거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근거만 있으면 뭐 합니까? 갖고 갈 돈이 없는데. 갖고 갈 돈은 장기 금융 상품을 통해서 재원을 마련을 해 놓자. 이게 CEO 플랜의 핵심이다. 그 과정에서 지금 그 어디 서랍 속 혹은 책장 속에 잠들어 있는 법인의 정관을 꺼내서 임원의 퇴직금 규정이라든지, 임원은 산재보험 혜택이 안 되니까 가족들 보호할 수 있게 임원에 대한 유족 보상금 규정을 정비를 해서 만들어 두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냐? 되게 간단한 거예요. 지금 법인 통장에 들어있는 돈 있잖아요. 그 돈의 일부, 요거를 보험회사로 옮겨 놓는 겁니다. 요거는 장기간 유지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부담되는 금액을 처음서부터 시작을 하시면 안 돼요. 부담 없는 금액으로 시작을 하시는데, 법인 통장, 예를 들어서 주식회사 임팩트 이름의 통장이 있다. 법인 통장은 등장인물이 하나밖에 안 나와요. 근데 보험을 가입하시게 되면 등장인물이 3명이 나옵니다. 돈 내는 사람, 계약자, 돈 받는 사람, 수익자. 요거는 회사로 하는 겁니다. 우리 사장님들 회사로. 그 다음에 피보험자는 누가 되는 거예요? 사장님이나 임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달에 뭐 5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회사 이름으로 보험에 쭉 가입을 하는 겁니다. 이때 가입한 상품이 연금처럼 저축성 상품이다. 그러면 사업비, 내는 돈의 한 10% 정도, 종신보험 같은 보장성 상품이다. 그러면 납입하는 보험료의 30에서 35% 정도. 그 다음에 경영인 정기 같은 보험이다. 그러면 몇 가지 요건을 충족했을 때 납입하는 보험료 전액이 당해년도의 비용으로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비용으로 인정을 받았다가 몇 년 뒤에 해지해서 환급금을 받게 되면 이 환급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회사 통장으로 들어오는 돈이기 때문에 이익으로 봐가지고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 법인세를 내야죠. 그때는. 근데 환급금을 받아 가지고 사장님 퇴직하시는 시점에 혹은 임원이 퇴직하시는 시점에 그 돈을 받아서 퇴직금으로 지급을 하게 되면 그때 또 비용으로 처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세금 문제는 그렇게 종결이 되는 거예요. 만에 하나 사장님 중간에 잘못되셨다? 그러면은 가입금액 뭐 3억 원, 5억 원 이런 뭉칫돈이 돈 받는 사람이 누구로 돼 있어요? 수익자, 법인으로 돼 있잖아요. 법인 통장에 꽂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떤 회사의 운용 자금으로 쓰셔도 되고, 아니면 사장님의 퇴직금이라든지 아까 정관에서 살펴본 유족 보상금이 있으면 유족 보상금으로 지급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요거를 정리를 하면 이렇게 돼요. 세금을 최소화하면서 합법적인 방법으로 법인의 자산을 개인한테 이전하는 거고, 이전하는 과정에서 절세 효과 있고 비상시 쓸 예비자금 마련이 될 수 있고, 유사시에는 회사와 가족을 보호할 수 있는 추가적인 재원이 마련이 되는 거고, 건강하게 은퇴를 할 경우에는 노자금으로 쓸 이거를 회사의 자금으로 준비할 수 있다. 이게 CEO 플랜의 전부입니다. 어때요? 괜찮지 않아요? 이거는요, 제가 볼 땐 그래요. 우리 사장님들 참 사업하기 힘든데 보험이라는 산업에서 주는 사장님들에 대한 선물입니다. 안 하실 이유 없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실 거고요. 자, 여기까지 법인 CEO 관련된 내용이었고요. 임평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